안녕하세요. 저는 산호제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Master in Social Work, 사회복지학을 사회복지학 석사를 전공하고 있는 한미봉사회의 봉사자 클라라 윤이라고 합니다. 오늘 식생활과 영양교요에 대해서 어, 간단한 그런 오버뷰를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 이제 나이와 함께 어떻게 영양 요구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에 따른 영양 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대부분의 필요한 영양소는 나이에 상관없이 비슷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몇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필요한 칼로리가 감소하게 됩니다. 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요 기초 대사량이라는 것은 그냥 하루에 몸에서 일어나는 대사로 인해 이 그 몸에서 일어나는 대사로 인해 소모하는 칼로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는 이유는 근육량이 감소가 됩니다. 75세에서는 청년층일 때와 비교해서 25%가 감소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체지방이 증가가 됩니다. 이 2배 정도로 증가가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신체 활동에 변화가 있습니다. 이 청년층에 비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앉아있는 활동, 돌아다니거나 이런 활동보다는 앉아있는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이고요. 이로 인해서 80세에는 식단에서 600칼로리 정도 감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요 600칼로리 중에 400칼로리는 줄어든 신체 활동에 의해서 감소가 되어야 되고요. 200칼로리는 그 기초 대사량, 하루에 몸이 대사하는 데 쓰는 칼로리 양이 감소하는 거에서 이렇게 200칼로리가 있고요. 400칼로리와 200칼로리 합쳐서 600칼로리 정도가 80세에는 감소가 필요합니다. 요 필요한 칼로리는 감소하는데 어 필수 주요 영양소, 요런 비타민 혹은 영양소 혹은 비타민, 미네랄 등은 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고 뭐 쪼끔 줄어들거나 쪼끔 더 필요하거나 더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 비해 그런 것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많이 달라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단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필수 주요 영양소 혹은 비타민, 미네랄 등을 어 더 각별히 칼로리는 먹을 수 있는 양은 줄어드는데 그것들은 유지하거나 혹은 어떤 것들은 쪼끔 더 많이 먹거나 쪼끔 더 적게 먹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떤 식단을 해야 될지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이 식단 관리로 인해 근육 질량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면역 기능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체중 유지도 크게 영향을 받는데요. 요 필요한 칼로리 감소는 줄어드는데 어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 섭취와 신체 활동을 통한 칼로리 균형이 중요합니다.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요런 칼로리가 들어가는 거와 칼로리가 나가는 게 이렇게 적절하게 식단 관리를 통해서
잘 유지가 되어야만 건강한 체중 유지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요 USDA, 미국 농무부 식사 계획에 따르면 요 밑에 네 플레이트라는 그림 보이시죠? 요게 미국 농무부에서 발표한 어, 식사 계획을 도울 수 있는 간단한 참조 도구인데요. 보시면은 과일, 채소, 단백질, 곡물, 유제품 이렇게 구분을 해 두었고요. 요 필요한 양에 따라서 이 크기가 결정이 되었어요. 근데 한국 분들이나 동양인들 중에서는 유당불내증, 그 말은 그 우유나 유제품 뭐에 포함된 유당을 소화를 못 시키고 배탈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런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칼슘, 유제품에서 제일 중요한 칼슘을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채소가 가장 크고, 그다음에 곡물이 그다음에 크고, 요 단백질, 그다음에 과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의 비율이면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은 건강한 식단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단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탄수화물. 이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제공을 하고요. 근데 어떤 탄수화물을 섭취할지 고르실 때 중요한 점은 단순한 설탕을 줄이셔야 돼요. 예를 들면 그냥 단 시럽이라든지 단 설탕이라든지 그냥 설탕이라든지 요런 걸 줄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대신 복합 탄수화물 를 섭취하시는 게 좋아요. 이 복합 탄수화물에는 지방이 적고 저지방이고 섬유질이 많은 것들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면 정백하지 않은 곡물, 통밀 혹은 현미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야채나 과일을 탄수화물이라고 생각 안 하실 경우가 많은데 사실 야채와 과일에도 복합 탄수화물에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 꼭 필요한 영양소에는 지방이 있습니다. 하루 섭취 칼로리의 30% 정도가 되는 게 어, 좋은데요. 지방의 종류가 중요해요. 어떤 지방을 섭취하시는지가 중요해요. 트랜스 지방은 최대한 줄이시는 게 좋고요. 이 트랜스 지방을 보시면은 그 식품 라벨에 이렇게 트랜스 지방이 있는지 없는지 써져 있어요. 이런 게 있는 것들은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대신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지방을 함유한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아보카도, 이 붉은 살의 생선, 뭐 살몬 같은 거요. 그리고 견과류, 그리고 올리브 오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진에 보면은 아보카도, 견과류, 연어, 그리고 올리브 오일이 있죠. 단백질, 그 다음으로 또 단백질도 꼭 필요한 식단에서 꼭 필요한 요소인데요. 이 단백질 같은 경우는 청년층보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필요한 섭취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청년들의 같은 경우는 이 몸무게의 1kg당 0.8g의 단백질이 필요한 반면 51세 이상인 경우 1kg의 몸무게당 1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0kg인 청년은 어, 예를 들면은 50g보다 조금 적은 단백질이 필요하겠지만 51세 이상인 경우에는 50kg인 사람은 50g의 단백질이 필요하겠죠. 어,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경우에 이런
안 좋은 경우도 있는데요. 안 좋은 잠재적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요. 그 예로는 칼슘이 소변으로 배출될 수도 있고 혹은 신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섭취량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주치의와 상담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단백질 중에서 동물성 단백질의 음식 종류에서는 생선, 가금류, 고기 30아운스에는 보통 21g에서 27g의 단백질을 포함하고 달걀 2개에는 14g의 단백질, 그릭 요거트 6아운스에는 18g의 단백질, 코타지 치즈, 그 몽글몽글한 치즈 있죠? 그거는 40아운스에 14g, 우유 한 컵에는 8g 정도의 단백질이 있고요. 그 동물성 단백질과 다르게 식물성 단백질도 있는데요. 이 식물성 단백질의 예로는 콩이 있는데 이 콩의 2분의 1컵에 9g에서 11g의 단백질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두부 한 컵에 15g의 단백질, 에다마메 그 껍질이 초록색인 긴 콩 있죠. 이렇게 까서 먹는 콩. 그거의 2분의 1컵에는 9g의 단백질이 있고 두유 한 컵에는 8g 정도의 단백질이 포함되고 아몬드 22개에는 6g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51세 이상이신 경우 몸무게 1kg당 1g 정도의 단백질이 하루에 필요하시다고 보시면 되고, 요런 어떤 음식에 어떤 단백질이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는지 보시고 식단을 잘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식단에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있는데요. 이 어떤 비타민과 미네랄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조금 덜 섭취하셔야 돼요. 적게 섭취하셔야 돼요. 요것들은 비타민 A와 철분. 이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 후에 철분은 조금 덜 섭취를 하셔야 되고, 하지만 이 칼슘과 비타민 D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조금 더 많이 섭취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B12 같은 경우는 이 그냥 신체적으로 흡수가 나이와 함께 감소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식단 관리를 하시는데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각각의 개인적인 필요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치의와 꼭 상담을 하시고 식단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어, 결정을 하시고 이 비디오는 이 대략적인 개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칼슘 같은 경우도 이 식단에 포함이 되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골밀도와 크게 연관이 있습니다. 이 칼슘이 적으면 골밀도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또한 칼슘은 이런 신경 자극, 심장에 대한 기능, 그리고 혈액이 인고되는 이런 신체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포함된 음식들로는 유제품, 이 코타지 치즈는 단백질은 많지만 사실 칼슘은 없어요. 이 코타지 치즈를 제외한 유제품, 우유, 치즈, 요거트 요런 유제품들이 칼슘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오렌지 주스는 칼슘은 없지만 보시면은 칼슘 fortified 오렌지 주스라고 있어요. 요런 것 칼슘 함유된 오렌지 주스가 있는데 요거는 오렌지 주스에다가 칼슘을 넣은 거예요. 요런 오렌지 주스를 보시면은 칼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푸릇푸릇한 잎채소들 여기에도 칼슘이 있는데 많이는 없어서 많이 드셔야 돼요. 잎채소에서 칼슘을 어,
섭취를 하겠다 하시면은 많은 잎채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주부들, 모든 주부가 칼슘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어떤 주부들은 칼슘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멸치 혹은 뭐 청어리 이렇게 뼈째 씹어 먹는 생선들은 칼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뼈 자체에 칼슘이 있기 때문에 뼈를 먹는 생선들, 이렇게 조그만한 생선들, 멸치 같은 것들은 칼슘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오렌지 주스와 같이 어떠한 시리얼 등에서는 칼슘을 일부러 넣어둔 시리얼이 있어요. 이런 시리얼에서도 칼슘을 섭취할 수 있게 됩니다. 비타민 D, 요거 같은 경우는 식단에 꼭 포함하셔야 되는 이유가 칼슘이 흡수를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칼슘 흡수에 꼭 필요한 게 비타민 D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뼈 형성에 꼭 비타민 D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은 골다공증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비타민 D를 많이 섭취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위험을 높이는 요인들이 있는데요. 이 비타민 D가 태양빛, 햇빛을 받았을 때, 피부가 햇빛을 받았을 때, 이 비타민 D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햇빛의 노출이 감소가 되면은, 요것도 그런 결핍 위험을 높일 수 있고요. 그리고 신장에서 비타민 D가 바뀌는데요. 이런 바뀌는 전환이 되는 게 감소하게 되면은 또 결핍 위험이 높아지고 마지막으로 비타민 D가 든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비타민 D가 있는 음식들로는 마가린, 비타민 D가 들어간 우유 중에서 비타민 D를 일부러 넣은 우유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그리고 시리얼 중에서 건강한 시리얼들, 이렇게 설탕이 많이 들어간 단 시리얼들 말고 이렇게 복합 탄수화물이 들어간 그런 시리얼들의 비타민 D가 있고요. 그리고 생선에도 비타민 D가 많이 함유되어 있고 태양빛도 우리 몸에서 태양빛을 받으면 비타민 D를 생성해냅니다. 이 비타민 B12 같은 경우는 나이와 함께 혈중의 비타민 B12의 혈중 농도가 감소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먹는 비타민 B12는 육류랑 동물성 음식에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은 식이 비타민 B12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감소돼요. 이 비타민 B12가 너무 많이 결핍이 된다면 같은 경우 기억 감소가 있고 그리고 방향 혹은 균형 감각을 상실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적당한 B12의 섭취가 중요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각각의 개인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주치의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런 균형 잡힌 식단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거를 위해서 보충제 섭취가 필요할까요? 보통 균형 잡힌 식단을 하시게 되면은 필요한 비타민의 미네랄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난 그래도 너무 햇빛을 안 보는 것 같아. 비타민 D가 부족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으시면 보충제를 복용하시기 전에 꼭 주치의와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각 비타민이랑 미네랄마다 하루에 권장되는 섭취량, 복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은 그것 또한 몸에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보충제를 나는 복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는 복용하시기 전에 알맞은 양이 얼마인지 내가 식단에서 보통 먹는 양이 얼마인지 보시고 그리고 주치의와 상담 후에 이 정도 양의 보충제가 적당하겠다. 주치의가 판단을 하면은 그거에 따르시는 거를 어, 추천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게
이 식단 음식뿐만 아니라 이 물을 알맞게 섭취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통 인제 노년층에서는 매일 6 컵에서 8 컵의 액체, 옛날에는 미국 농무부에서 물이었어야 됐어요. 그냥 생수여야 되는데 요즘은 커피나 차, 우유, 주스 등 요런 액체류를 6 컵에서 여 포함을 해서 6 컵에서 8 컵의 액체를 마셔야 되고요. 물이 왜 중요하냐면 이 물은 체액에 몸 안에 있는 요런 그런 체액을 균형을 맞춰 주고요. 신진대사에 매우 큰 영향을 주고요. 이 배설 요 요거 요거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그리고 체온 조절 요것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탈수 위험도도 증가하는데요. 이 물이 부족할 수 있는 위험도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 이유는 인제 노화로 인해서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고 체성분의 변화가 일어나서 체액이 적어져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시시는 게 노년층에 더더욱 중요하게 됩니다. 물을 안 마시시게 되면은 다른 위험 요소도 있는데 다른 물을 적게 마시게 되는, 물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게 되는 이유들은 이 세포수 감소로 인해 이 노년층에서는 몸에 있는 세포수 감소로 인해 신장 기능이 저하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물이 부족해서 탈수 현상이 일어나면 그 탈수에 대한 대응 능력이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 갈증을 느끼는 것도 적어져요.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셔서 이뇨제나 뭐 완화제 같은 경우를 사용하는 게 나이와 함께 증가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 물을 섭취를 제한하는데 또 다른 이유는 자발적으로 수분 섭취를 이렇게 꺼려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셔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지만 물을 섭취하는 게 적정량의 물을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 그런 점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양소 밀도라는 게 이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이 드시는 칼로리 양이 있잖아요. 그 칼로리당 얻는 영양소를 비교하는 건데요. 얼마나 내가 먹는 음식의 양이 똑같은 100 칼로리였을 때 이 음식 A는 아 굉장히 영양소가 다양하게 있고 많은 영양소가 있고, 이 음식 B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요. 똑같은 요 그림 같은 경우는 사실 똑같은 칼로리는 아닐 거예요. 요 쿠키 같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은 칼로리일 텐데도 영양소 같은 경우는 요 과일, 라즈베리와 포도 섭취를 인해서 어 얻게 되는 영양소보다 훨씬 적을 거예요. 칼로리는 더 높고 영양소는 더 적은 쿠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드실 수 있는 칼로리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한 식단 관리를 하시려면 필요한 영양소를 다 섭취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어떤 음식을 드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식단 관리,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요거 또한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